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시간부터 이 삼성전자를 제가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2020년 5만원대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9만원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96,800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에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오만전자까지 하락했다. 제 방송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포커스가 한 달 동안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간이 올 때마다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는 첫 번째로 4만원대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먼저 다가올 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다가올 바닥은 3만전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관점은 4만원대 인근이 맞을 것이고, 두 번째는 3만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전반적인 사정이 사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몇 달 시세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타를 하셔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사적인 기회를 만나실 분들은 차트상 월봉을 기준점으로 바닥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2016년 무렵쯤에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2만원대 이 인근을 왕복했다는 거. 첫 번째 바닥은 여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바닥은 이 구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예전에 10만 전자처럼 10억이었단 말이죠. 이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 수가 있냐? 벌 수가 없죠. 이 아파트를 6억에 사서 돈을 벌 수가 있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려면 6억에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관점은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지금 하는 이 3만전자, 4만전자 얘기는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오늘 내일 매매해서 돈을 버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설탕 시세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르막을 타고 있다는 점, 현재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항상 이제 폭락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시장이 갑자기 훈풍이 분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해볼까? 주식 사볼까? 이런 뭐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그게 언제죠? 지금이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방송인들 중에서도 지금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폭락이 오기 전에 항상 이 레파토리가 분명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 주식 진짜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때 비로소 바닥이다. 지금은 여전히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야 된다. 그 마지막 희망고리를 잡고 있어요. 마지막이죠. 여기서 훈풍이 계속 불다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겠죠. 이런 구간들에서는요, 단타로 사고팔고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주식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하면 전 종목이 하한가가 떴어요.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한가를 갔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파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에도 하한가,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내가 대응해서 팔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쇼크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단기적으로 계속 대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쇼크가 왔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번 폭락장은 과거랑 패턴이 전혀 달라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코로나 당시로 가보면 이제 폭락을 하고 금방 회복하고 급등했잖아요. 이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화폐 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매출도 역사적, 고용도 역사적, 물가도 역사적, 원자재도 역사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품에 거품을 더해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달러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폭락장은 이제 폭락했다가 V자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는 이 시장은 V자가 아니고요. 일단 우선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풍덩하고 빠지겠죠, 밑으로. 풍덩. 그래서 대비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풍덩을 한다고 해도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풍덩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게 지속형으로 풍덩풍덩으로 갈 거예요. 몇 년간 침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를 일단 1차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바닥을 1800포인트를 잡아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1800이라는 수치도 바닥은 아니라고 봐요. 2008년 당시 인근의 지점으로 향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갈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에야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쇼크가 다 공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나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뭐 하나요?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냥 0.25% 올린다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CPI가 어쩌고 베이비 스텝이 어쩌고 빅 스텝이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죠. 금리 올릴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물가 잡을 거니까 물가를 잡은 만큼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박살낼 것이다. 그냥 정치인들이 이제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바이든이 계속 좋은 얘기 해주고 경제 좋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고용지수 봐라, 사람 많이 뽑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정책이 먹히고 있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겠냐.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을 기사로 쓰는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생을 유대인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국민들이 이번에도 또 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여파나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1800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제 입장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비할 준비, 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실제로 5만 전자까지 갔고요.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삼성은 계속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여전히 이 증시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인들이 여태까지 한 행동들이 맞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 지표라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 거꾸로 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 감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너무 항상 이제 일찍 말씀드리는 게 당장에는 못 믿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중에 가보시면 결과적으로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3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10만 전자에서도 실제로 이제 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8만 전자까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척을 보여주다가 이제 쇼크가 오겠죠. 이 단기적으로는 뭐 먹을 자리가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뭐 5년 동안 묵혀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이번 쇼크장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죠. 이 근처가 화폐 양이 대략 3배 정도 증가했어요. 화폐 양이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3배가 하락했다는 건 물가가 3배 올랐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 당시부터 화폐를 3배 늘릴 동안 음마 아파트가 8억 원에서 24억 원까지 정확하게 3배 올랐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대략 3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 금리를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15년 동안 금리를 90% 정도 떨어뜨렸고요. 5%에서 0.5%까지 90% 인하했다. 근데 이제는 금리를 현재 기준점으로 7배 정도 올렸고요. 더 올릴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시세가 2008년 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이하로 하락할 확률이 높죠. 10억 원짜리 서울의 부동산이 3억 원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시기에는 정말 뭔가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폐를 공격적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시세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물가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화폐 양을 이렇게나 늘려놓은 것을 2008년 당시로 돌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의 부동산 시세나 2008년도의 삼성전자 주가나 뭐 물론 정확하게 그 시세가 일치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세가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화폐의 양을 정부에서 잡겠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대기업 우량주들이 폭락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가 폭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던져야 돼요. 1주택 있으신 분들도 던진 다음에 월세로 그냥 1년, 2년만 살아도 몇 억은 버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겠지, 안 떨어지겠지 이 생각은 개미들의 인간 지표예요. 항상 개인들이 지금 바닥이다, 안 떨어지겠지, 여기서 더 떨어지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지하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 2주택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던지세요. 어차피 시세가 2008년 당시로 갈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책들을 푸는데 사실 이 화폐 양을 줄이겠다는 의도 자체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파트를 팔고 월세에 1년, 2년 사시면 뭐 월세는 당장 나가겠지만 1년, 2년 뒤에 몇 억은 버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1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팔 준비해야 된다. 22년도에는 무조건 다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부동산이 바닥이다. 지금이 부동산이 바닥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월세로만 가 있어도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 부동산이 한 3억 된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에 월세로 가 있으면 월세는 당장 나가겠죠. 근데 단 몇 년 만에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금리를 2008년 당시로 공격적으로 21년도 8월부터 올리고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저희가 성장기에, 부동산 폭등기에, 삼성전자 상승기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를 90%나 5%에서 0.5%까지 인하했기 때문이고 21년도 8월부터는 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냐? 현재까지 금리를 7배나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올릴 거고요. 올리다 결국 버티다 쇼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전세가 안 나가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할 당시에는 경제 성장기니까 요 시기가 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하고요. 설비 투자가 폭발해요. 일자리가 폭발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서울의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가는 상급지 이동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내 돈 플러스 대출을 더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반대 현상이 나와요. 서울로 간 사람들이 경기도나 천안이나 지방권으로 내려가는 현상.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싼 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가 뜬다는 거죠. 지방 도시에 가보시면요, 아파트가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5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5천만 원짜리가 집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울에 있는 5억짜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하급지로 이동한다. 대출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내 소득에 맞으면서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급지의 집들이 대폭락한다. 인서울에 있는 집들의 시세가 대폭락한다. 집을 매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세 가격이 낮은 형태로 이동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지방권으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시세가 폭락하고 빈집들이 많아지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죠. 왜냐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1억 플러스 1억 대출을 더해서 서울로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대출을 없애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억에 맞는 집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제가 최소 70%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최대 80%까지도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버틸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하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금리는 지금부터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이제 금리가 사실 지금부터 한 2배 정도는 더 오른다는 가정하에 계산해야 돼요. 상황이라는 게 사실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투자 포지션을 바꾸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아파트 5억 원짜리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냐? 3억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사를 한번 가서 폭락을 피할 것인가? 이사를 안 가서 2억 원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조차도 듣지 못하면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올 폭락을 피할 수 있는 그 기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폭락은 맞아야 되고 움직이면 폭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택가격 역시 5개월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겠죠.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호주인데요.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미국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주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미국의 고용비용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돈을 안 풀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보시면 2021년과 2022년도 요 사이에 기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풀었고요. 지금 내림세로 가고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 복지를 덜 해주고 월급을 낮추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데 연봉 1억에 직원을 정리해고하고요. 5천만 원짜리 직원을 뽑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줄고 있고 기업들이 지불해야 될 돈이 적어지고 있다. 저임금의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 받아가는 돈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인다는 거.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모건 스탠리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여왔던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겠다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결국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당시 정부가 지급한 실업보험 등으로 넘쳐났던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서
고액 제품들이 많이 팔렸죠. 뭐 명품이나 자전거, TV, 노트북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셧다운이 풀리면서 돈의 향방이 식당이나 여행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업종들이 잠깐 좋아질 듯 했으나 더 이상 이 폭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 인텔 같은 경우도 매출이 31%나 하락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3% 하락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30%나 하락한다는 게 이게 보통 큰 의미가 아닙니다. 쇼크라는 거예요, 쇼크.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3.8달러에서 1.8달러로 시세가 반토막이 났어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게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D램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진다라는 전제하에 생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돈 버는 상품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 돈 버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매매 방식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야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겠지, 매출이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건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시장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는 사이클에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건데 돈은 있으니까 사고는 쉽고 샀으니까 올라야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상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주로 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